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태민 경제TV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고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제 데일리 2018년 7월부터 매일 써내려고 있는 우리 일기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정보들 요즘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실적 관련해서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뭐 BHI 같은 경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예상치 대비 어쨌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자료들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요즘 어닝 시즌이라서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저와 함께 하신다면 남들보다 훨씬 좋은 성과가 오리라 생각이 참. 그래서 텔레그램에서요.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들어오시면 됩니다. 텔레그램에서요. 그리고 유튜브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면요. 1월 10일 사실 올 들어서 계속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지고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이 코스피가 계속 1월 10일부터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지수가 빠진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니다. 1월 10일부터. 금요일 날은 조금 신경 거슬리는 게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대만 증시에서 순매수를 보였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2,400억 가까이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새해 들어서 본다면 대만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 더 선호하는 수급이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금요일은 확실히 좀 달랐어요. 그래서 금요일 대만 자주인 지수는 0.7% 올랐지만 우리 코스피는 0.6%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 조금 거슬리네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시다시피 오전 10시 지나면서 순매수가 쑥 줄어드니까요.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10시 정도로 고점을 쭉 밀리죠. 그래서 외국인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절대적 영향력 속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3일 중에서 화요일, 목요일 중에서 1월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여서 외국에 대해 삼성전자에 대한 일방적인 순매도는 이제 일단락 좀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금요일 다시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 종목이었어요. 좀 거슬립니다. 이런 것도 거슬리죠. 그 다음에 요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 사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총 3위 종목으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실적이 깜짝 실적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실적은 좋았는데 그 주주 환원이 시장의 눈높이에 좀 부족하다. 이래서 좀 큰 폭으로 밀렸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현대미포, 조선주에 대한 매도가 조금 보이고 변압기 관련주도 요즘은 조금 약간 정도 매도가 우세한 편입니다. 어쨌거나 다시 삼성전자를 팔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전쟁의 심리적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금요일 태도는 조금 우리가 거슬린다. 마음이 불편한데 이런 상황에서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1.4% 하락했습니다. 1.4% 하락은 지난번에 설 연휴 끝나고 중국의 딥식 충격이 온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 대체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상당폭 오른 후에 처음 음봉이 발생하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빨리 회복하는 듯 했지만 다시 밀렸고 이번에도 딥식의 충격을 받은 후에 다시 회복을 하고 있지만 다시 또 밀리는 경향인데 하여튼 이런 음봉이 출현할 때는 우리가 조금 긴장할 필요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약세고 중기적으로 약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 단기 약세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영향을 둔 게 1월에 고용보고서였는데 보면
조금 긍정적인 건 우선 신규 고용은 증가폭은 시장 예상을 하회했다. 이건 좀 부정적이죠. 신규 고용이 예상보다 못 미쳤다. 근데 실업률은 또 예상치를 하회를 했어요.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더 낮았다면 일자리가 좋은 건데 좀 혼란스러워서 막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크게 빠졌다가 회복했다가 뭐 난리를 쳤는데 나스닥 지수는 안 그랬어요. 개장처부터 쭉 밀리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나스닥 흐름도 흐름이지만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증시가 강세고 이렇게 상승할 때는 증시가 좀 힘겨워하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렇게 쭉 좀 하락하는 측면이 나스닥 지수 강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고개를 약간 켜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서 애매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지금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10월 11일 월요일이나 화요일 다소 그 상호관세를 부과할 거다. 이 상호관세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 부과하는데 미국은 EU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한다. 이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국도 EU산 자동차에 대해서 10%를 부과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EU는 알아서 EU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는 미리 선제적으로 내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맞추겠다, 상호주의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 정상회담 전에 기자회견에서 대일 무역적자가 680억 달러다. 이 관세는 무역적자 해결하는데 하나의 옵션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작년에 557,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이제 일본하고 맞먹어서 대미 무역 흑자가 엄청납니다. 그럼 마찬가지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도 당연히 관세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의 순매도 전년도 조금 거슬리고 두 번째 나스닥이 1.4%나 하락한 것도 좀 지금 거슬리는데 이제 세 번째 주초에도 관세에 이어 다시 지난번에는 캐나다, 멕시코 좀 먼 나라 얘기했는데 이제는 당장 일본, 우리나라 쪽으로도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또 먹구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요즘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영향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예를 들어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무긴다. 그럼 제일 득보는 데가 사실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미국의 공장도 있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GM, 포드 이런 데도 다 공장이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사실 더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리적이에요, 심리적으로. 여러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업종 중에 철강 업종이 사실은 제일 좀 불리합니다. 관세 얘기 나오면 미국 수출도 불리해질 수도 있고 지금 또 중국산 저가 제품이 막 우리나라에 밀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철강 업종이 제일 지금은 좀 실질적으로는 불리한 입장이 아닌가. 어쨌거나 이렇게 시장에 좀 먹구름이 끼고 있다. 그럼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부터는 보면 관세 전쟁의 영향을 좀 덜 받았고 사업 모델이 중후장대하지 않고 좀 가벼운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의료라든지 이런 것도 AI 의료도 마찬가지 이것도 소프트웨어죠. 신약 개발 이것도 소프트웨어죠. 로봇도 그냥 로봇이 아니고 AI 로봇, 휴머노이드 AI 로봇입니다.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주반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뛰어든다. 유리기판 관련주 자율주행도 이것도 사실 소프트웨어에 가까운 좀 라이트한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럼 당분간 이런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왜? 관세 전쟁이라서. 그래서 금요일날 강세를 보인 거 유리기판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는 사실 유리기판의 핵심은 TSV입니다. 스루 실리콘 비아
구멍 뚫는 거죠. 구멍을 레이저로 뚫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레이저로 뚫는 회사가 필옵틱스, 그 다음에 AP 시스템, 그 다음에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사실 레이저는요, 이오테크닉스가 세계 최고 선두권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삼성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NDA를 맺고 언론 활동을 잘 안 하죠.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데가 필옵틱스인데요. 그러다 보니 주식시장에는 필옵틱스가 선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오테크닉스가 레이저 소스도 자체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레이저 회사들은 주로 소스는 들여와서 그 다음에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다만 별로 언론 활동을 안 하니까 금요일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어쨌거나 스루실리콘비아 DSB 관련주들이 제일 핵심이다.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참고를 하시고, 그 외 여러 회사들 로봇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죽지 않네요. 그럼 시메스는 제가 여러분한테 일찌감치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삼성그룹에서 콜옵션을 행사해서 삼성그룹사로 편입한 이후에 최근에 2월 들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등주들이 쭉 뻗으면요, 그 다음에 후발주를 찾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로봇테마는 싱싱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가 일찌감치 예전에 시메스 같은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카페를 많이 잘 활용하시라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자, 시메스 같은 걸 한번 보면요, 시메스가 475400이죠. 제 카페에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75400 이렇게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게시판 말고 종목 리포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제 리포트 딱 나오거든요. 작년 11월 14일 날 상장되자마자 쓰고 5일 후에 한 번 더 쓰고, 워낙 내용이 괜찮아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 완전 바닥권일 때 말씀드렸죠. 완전 바닥권일 때. 그래, 제가 친한 분은 제 말씀 듣고 15,300원에 사신 분이 있더라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은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 입맛을 다시면서 보시는 투자자들은 성공하는 5% 안에 들 수가 있고, 주가 빠질 때 무슨 악재 없냐 맨날 그런 생에 스스로 불안함을 자가 발전하시는 분은 95% 실패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 항상 주가 떨어지면 뭐 악재 없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입맛을 다시는 대신에 우리 하 대표가 이렇게 기업을 같이 공부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SK텔레콤, GS리테일, 쿠팡이 다 전략적 투자자로 참가해 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쿠팡, 대한통운, 에너지, 엘러소션 다 주요 고객이다. 검증을 받았다. 공모가 대비 절반 매우 매력적 가격이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매수 의견 잘 안 하죠. 제 리포트에 매수 의견이 참 드뭅니다. 매수라고 했었죠. 이런 내용이면 주가 떨어지면 입맛을 다셔야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냐? AI 기술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일반적인 협동 로봇 같은 거 딱 시키는 거 단순한 것만 하는데, 여기는 AI 기술을 적용을 해서 사람에게 점점 가까운 그러니까 물류 같은 경우는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비닐 같은 거를 참 인식을 잘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구별하는, 그러니까 쿠팡 같은 데서 쓰게 되겠죠. 자,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로봇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좀 사람에 가까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고 우리 하 대표가 또 연달아 2번이나 쓸 정도로 결국 지금 그때 당시에는 15,000원 비리비리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가 요때죠. 요때죠. 근데 지금은 4만원에 끝이 났네요. 4만원. 15,000원에서 4만원이면 11월 중순, 12월 중순, 2월 중순 거의 한 3개월 만에
15,000원에서 40,000원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도 싱싱하네요. 공모가가 제가 3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공모가가 3만원, 원래 시장만 괜찮았으면 이 주식 한 5만원, 6만원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워낙 역대 최대 신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쭉 밀렸는데, 이런 건 정말 우리한테는 기회죠. 이럴 때 물량을 매도한 사람들은 당연히 주식시장의 95%의 사람들입니다. 기업 내용도 잘 모르니까 주가 빠지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팔아치우는 거죠. 우리한테는 감사한 분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 CMS도 우리 하 대표가 워낙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애청자님은 다 아실 기업입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의 수익은 이렇게 보는 거다. 자, 그 다음 자율주행도 강세를 보였고 팹리스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업종들이 우리가 단점은 뭐냐면 확실히 이익을 내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은 좀 단타 위주로 하셔야 되고요. 네, 손절매 원칙은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당분간은 관세전제 자유로운 사업 모델이 가벼운 이런 업종 테마 종목으로 시장이 전개될 것 같고, 다만 단타 위주로 손절매 원칙을 준수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금요일날 기관들이 산 종목 보니까 은근히 건설주를 샀어요. 건설이라고 해야 내가 볼 때 좀 원전에 가까운 게 아니냐. SMR, 특히 원전 중에 SMR.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는 건 아십니다. 현대건설 DLENC는 좀 SMR 관련주로 부각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장비는 넥스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회사죠. 네,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수혜주다. 보시죠. FST는 EUV 펠리컬 관련해서 그래서 반도체 장비 전반의 기량보다는 개별 종목 성격이고, IT는 요거는 좀 유리기판, 삼성전기는 좀 유리기판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녹스 첨단들은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바이오주도 개별 종목 위주로 봐야 되겠고, 그 외에 본다면 역시 다들 하나비전, LIG, 넥슨, 디오인트, 흑산, 네오룩스 등등 다 개별 재료주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관들이 산 것들을 보니까 좀 개별주 위주의 각계약전 양상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도 관세 전제로 자유로운 좀 가벼운 사업 모델 관련주들, 그 다음에 개별 재료주들 위주로 대응하는 게 맞겠고, 주 초반에 전반적인 부분은 좀 먹구름이 끼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단타 위주로 손절매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대응이 적절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저의 또 좋은 기운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좋은 기운이 전달돼서 여러분의 투자 성과가 더 높아지시리라 봅니다. 그럼 저는 화요일 증시 전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